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이제 S&P 500 투자일지 남기는 날입니다. 네, 이번 일지의 주제는 요즘에 언론사들이 아마 조회수 뽑아내려고 좀 더 자극적으로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삼성, SK, 뭐 롯데 이런 데서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시작한다. 피눈물 날 연말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 구조조정 시즌이 왔을 때도 우리는 저는 S&P 500으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S&P 500 투자 목표 말씀드려야겠죠. 이번 주 40% 넘겨서 40.15% 달성을 했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원금은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평가 금액은 2억 2,700 정도, 이게 2,200만 원 정도, 2,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 투자 목표가 5억 6,700인 이유는 통계청에서 매번 발표하는 가계동향 지표를 보면은 상위 20%가 한 달에 490만 원을 쓰고 이 49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5,90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S&P 500 매년 평균 성장률인 10% 정도를 대입을 했을 때 한 5억 6,700 정도가 있으면은 S&P 500 연평균 수익률 정도로 1년치 생활비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겨우 5억 7천 있다고 회사를 안 다니고 뭐 살겠다 못 모아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순자산 뭐 제가 뭐 한 대충 10억 좀 넘는 순자산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은 아파트에 지금 묶여 있다. 그래서 어, 무모하게 이거 100% 달성했다고 해서 때려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진짜 뭐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뭐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회사를 다니지 않을 정도는 100% 달성하는 시점쯤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좀 보면은 이번 주, 저번 주에는 이제 330만 원 정도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저번 주에도 320만 원 늘어났는데 상당하죠. 이번 주 S&P 500하고 그 달러 원 환율을 보면은 0.2% 올랐고 환율도 0.41%, 1,370원 정도가 되었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2주 연속으로 300만 원씩 매주 수익이 증가됐죠. 근데 지금 S&P 500을 매수한 금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제 목표인 5억 7천만 원이 투자되고 있었다면은, 와, 일주일에 한 1,000만 원씩 수익이 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재밌었겠다. 뭐 그런 거는 둘째치고 저는 차근차근 복리의 마법을 누려가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가야겠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거니까요. 제 올해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20% 정도 되고요. 월별 투자 실적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이 빨간색 그래프, 이게 제가 월급 받아가지고 원금으로 불입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가 이제 증가되는 거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금액은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면은 장기 투자하기 힘들겠죠. 그 S&P 500 ETF는 제가 타이거뮤직 S&P 500하고 VO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VO는 70주 갖고 있고 타이거뮤직 S&P 500이 비중이 많습니다. 한 5,378주 이렇게 갖고 있고요. 제가 푼돈이 생기면은 이제 틈틈이 쫌쫌따리로 매수를 하고 있고, 대량 매수는 월급을 받은 뭐 매달 25일 언저리에 한 4,500만 원어치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100만 원, 140만 원어치 있었는데, 그거는 전량 지금 매도를 했고, 그거 가지고 와이프랑 일본 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그건 비트코인은 투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투자를 단순화해서 S&P 500하고 국내 자산은 아파트 한 채만 가져가는 걸로 좀 정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S&P 500이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한 7천만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영상에서 매번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절세 계좌 위주로 S&P 500 ETF를 모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영상의 주제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부터 해서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대충 읽어보면은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이렇게 통보식 인력 감축은 이제 공고사직이나 마찬가지고 대우건설, LG화학, 거의 LG화학도 우리나라 최고의 재무 구조를 가진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희망퇴직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하고 신세계 계열사죠. 쓱닷컴 희망퇴직 조선과자 해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산부문 희망퇴직을 하고 있고 SK그룹이 요즘에 특히나 시끄럽죠. SK온부터 해서 LG화학만큼 좋은 회사였던 SK이노베이션도 SK온을 뭐 분사시키고 나서도 본업인 화학 쪽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희망퇴직을 한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위로금 3억씩 주고 원하시는 분들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포스코그룹도 그렇고 포스코도 포항제철 더 어렸을 때 거기도 거의 뭐 공기업이다. 민영화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희망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 공기업이죠. 거기도 희망퇴직, 무급휴직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고요. LG디스플레이는 이미 이렇게 시작한 지 오래됐죠. 그리고 적자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들 골든블루, 뭐 요기 이런 데도 있고 여기 SKT, SK온 나왔네요. 지마켓 이것도 쓱닷컴이 뭐 3조인가 주고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신세계에서 여기도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CJ 통보식 해고, KT 여기도 한 30% 정도 대규모 구조조정 한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를 보면은 사실상 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목표는 이거죠.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주주의 이익 가치를 향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 가기 위한 거죠. 이런 대기업들은 주식회사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개인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런 공개된 시장에 자기네들의 재무제표 회계 정보를 공개하고 거기에 지분을 쪼개서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주식이죠. 그 주식 기업이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주식의 그 액면가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지분들이 그래서 이런 주식회사들은 이런 그 주주들의 이익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거를 뭐 거의 최우선 가치로 두죠. 이런 노동자들 우리 같은 직원들의 그런 가치를 최우선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의 가치를 도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은 제3 당사자가 되면은 이런 희망퇴직, 공고사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저도 뭐 2015년에 모 대기업에서 30살도 되기 전에 29살에 희망퇴직을 이제 경험을 했죠. 사실상 뭐 말희망퇴직이지 공고사직 비슷한 거였는데 그렇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번 대차게 하고 나서 그 회사는 그 시점이 바닥이었더라고요. 바닥을 찍고 2020년대 들어가지고 최대 규모로 매출 실적을 내고 영업이익도 만들어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는 괴로운 거지만 기업 자체는 생존을 위한 선제적인 몸부림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알면서도 정년퇴직이 보장인 줄 알았던 회사들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네, 세븐일레븐 많이 보이는 편의점이죠. 이것도 롯데 계열사를 알고 있는데 36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36년이면 누군가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정년퇴직까지 무사히 했던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SK텔레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SK가 거의 뭐 스카이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학벌이 되는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최고 회사라고 알고 있고 여전히 급여도 되게 높은 회사를 알고 있는데 3억 원의 위로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인건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돈을 쥐어 드릴 테니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라 하는 것 같고요. SK온은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배터리 쪽 전기차 캐즘 이런 거 말 나오면서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죠. 막 적자 나고 이래가지고 첫 흑자를 기록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이런 식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고 SK가 또 복지가 좋고 돈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결국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무너지는 건 아니죠. 지금 바닥일 것 같아요. 바닥이 찍고 올라갈 텐데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또 역시나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고요. 10년차 이상 장기 근로자들 대상으로. 저도 이제 10년차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업이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저는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맥주 여기도 34개월치 임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었다가 있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위로금이 있는 이런 3억씩이나 주는 희망퇴직은 미리미리 이런 사태가 언젠가 올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은퇴 시점을 몇 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앞당긴 시간만큼 뭔가 다른 일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위로금 얼마 줄 테니까 뭐 3억씩 뭐 5억씩 쥐어준다고 한들 남은 삶을 어떻게 꾸며 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카페를 창업한다든지 뭐 프랜차이즈를 차려가지고 운영하다가는 조금 야금야금 이제 그런 목돈마저도 까먹으면서 이제 서서히 망하기가 딱 좋다. 그리고 이거 꼭 블라인드인데 보면은 희망퇴직 하게 되면은 나는 아싸 돈 받고 나가야지 개꿀 막 이러는데, 보통 그런 대기업들은 그 희망퇴직 할 때쯤이 되면은 그 주변의 경쟁 업체들, 산업 자체가 이제 마시가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일자를 찾아서 이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그냥 불황이 찾아와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목돈을 쥐어준다고 해도 내가 이거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도 카페를 창업해도 어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돈으로 어떤 그 유의미한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에도 일자리 자체가 이제 바늘구멍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네, 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미리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여유로움이 평생 이어질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블라인드에서 뭐 몇 가지 글을 좀 캡처해 봤는데, 희망퇴직 관련된 글들이죠. 좀 뭐 눈에 띄는 글구만 읽어보면은 대기업들, 이거 공무원이 쓰신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연봉 많다고 자랑을 많이 하죠, 인터넷에서. 근데 뭐 버는 것만큼 사람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돈을 좀 적게 벌면은 그게 맞아도 살게 되고,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러게 또 그만큼 쓰기 때문에 내가 작정하고 투자하고 저축해야겠다 결심을 하지 않는 한은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외제차도 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정년까지 다닐 거라 생각을 하고 집 한 채를 사도 이제 무리하게 대출 내서 사고 이러면은 뭐 40대 뭐 40대 이렇게 잘려버리면은 네, 다 깝깝하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좀 비꼬는 글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죠. 이게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완전히 지금 비상사태고 다 망해갖고 구조조정 실업자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보면은 밖으로 나가보면은 카페는 막 붐비고 있고, 해외여행 국내에 안 가리고 놀러 다니고 뭐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거죠. 불황이 맞긴 맞을까? 실제로 불황이 맞는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다. 지금의 여유로움이 내가 설마 그게 내가 되겠어? 하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막상 이렇게 준비 안 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재기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 오랫동안 수만 년 동안 원래 야생에 살면서 이렇게 문명화되기 전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뭐 짐승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자다가 뭐 바위 떨어져서 바위에 깔려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야생에 살다가 그런 불안한 존재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일 하루하루만 보고 사는 거가 저희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죠. 단기적인 시각. 하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문명화된 사회에서 자기 수명만큼 그 이상을, 자연에서 주어진 수명 이상을 이제 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회사의 고용 상태, 거기서 받는 월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미래의 어느 상황을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좀 염두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노키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세계 1위였죠. 노키아가 원래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노키아가
진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진 핸드폰 회사였습니다. 핀란드 회사죠. 지금은 이제 주가를 보면은 진짜 밑도 끝도 한 90% 이상 떨어졌죠. 이런 상태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뭐 세계 1위였지만 최근에 위기설이 나오면서 노키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노키아는 망했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이렇게 시장 계속 커지고 있죠. 그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잘 나가고 있지만 중국 회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압도적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훨씬 더 높은 차이로 1위였는데 애플한테도 지금 거의 추격을 다 당했고 중국 회사는 뒤에서 똘똘 뭉쳐서 쫓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애플이나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수익률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개별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좀 바로 이런 건데 500개 회사의 S&P 500은 500개 회사의 평균으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한 회사만 봤을 때는 경영자의 역량이나 그리고 그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 그리고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HBM이 딱 그런 꼴이죠. 거대 글로벌 기업도 한순간에 휘청일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인텔도 보시면은 이제 뭐 파운드리 사업하려다가 안 돼서 분사시키고 뭐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등 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인텔도 사실 보면은 S&P 500 지수 순위상에 2000년대에는 10위 안에 랭크될 정도로 큰 회사였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이 랭킹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안 보이던 회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 IBM도 보면 역시나 있다가 사라져 버렸고 보면은 애플도 원래 2010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회사들 엔비디아도 그렇죠. 그리고 뭐 알파벳 네, 아마존 이런 것들 테슬라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 구성하는 회사들은 바뀔지언정 S&P 500 자체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주식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500개의 평균을 추종하는 S&P 500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나마 미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저는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 2024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어떤 가치를 비교를 해봤는데 2014년만 해도 삼성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기업 가치는 비슷했죠. 그런데 2024년을 보면 10년이 지난 후를 보면은 까마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면은 1899년 진짜 옛날이죠. 보면은 영국이 참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선진국들이었는데 2024년에 들어가지고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냥 뭐 이제는 과반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쪼그라들었고 일본도 쪼그라들었죠. 우리나라는 여기 1.4% 귀엽게 껴있는 걸 보이는데요. 심지어 요즘에는 대만한테도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도해 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AI부터 뭐 미국 스페이스X 같이 우주로 날아다니는 것마저도 그 미래 산업 먹거리를 네, 지금 미국이 압도하고 있죠. 이런 상태를 봤을 때는 네, 전 세계 1.4%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우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여태까지 생활해왔고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인식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주식을 보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안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사실상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파트에 우리는 몰빵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사실상 아무런 생산수단이 되지 못하고 가치주장 수단일 뿐더러 사실은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쓰면은 구축이 되면은 살기도 불편해지고 또 이제 재건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이 몰빵되어 있죠. 이런데 이제 국력을 쏟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업 경쟁력은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있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뭐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기업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 보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내가 생존할 방법은,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을 만들고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확실한 S&P 500 ETF를 모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